예, 정치하는 언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홍정민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관련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선고에서 일단 구형 15년이었는데 1년 8개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깜빵에서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선고? 김건희 씨 입장에선 대박이죠. 대박이죠. 네, 판사 운도 있고 어쩜 그렇게 운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V0까지 갔는지. 정말 운빨 좋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옛날 속담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까지 운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진짜 15년 구형에 10분의 1로 줄였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인성 판사 정말 작정하고 봐주려고 해서 모든 증거에 대해서 그냥 다 탄핵시키면서까지 무혐의한 거 아닌가라는 면에서 뭐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세 가지 그런 혐의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여론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어떻게 무혐의를 줄 수 있는지 그동안의 여론과 여러 특검에서의 수많은 정황과 녹취록과 그리고 증거들이 있는데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저는 재판 아직 받아본 적은 없지만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극과 극이라면 이진관과 우인성 그러니까. 정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가 정말 하늘의 뜻이라면 이건 너무 공정하지 않은 사법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뚝 떨어졌어요. 어떤 재판장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무죄가 갈리기도 하고 주가 조작을 했는데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몇십억을 댔잖아요. 네. 근데 무죄가 나올 수도 있구나.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좀 놀란 게 이번에 내란 특검팀이 그 180일 동안 내란 수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공소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 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특히나 당시 민주당이 특검법 추진하면서 김건희 특검. 예, 김건희에 대한 수사 압박이 막 임계점에 도달하자 이게 트리거가 돼서 이 계엄을 선택했다라는 건데 이 무죄 판결을 보면 사실은 내란 특검이나 그렇게 계엄의 동기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한 내란 특검이나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윤석열마저도 황당한 재판인 거죠. 판결 결과라고 보입니다. 아하, 예. 차라리 그때 그럼 특검 받을 걸 무죄 나올 건데 그렇게 지금 개엄까지 해줘. 예,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고 네.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보도를 하고 그랬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니 무죄 나올 건데 비상계엄까지 해갖고 괜히 지금 정권 뺏기고 이게 웬 말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판결을 보면은 정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이라 그러면 앞으로는요 정말 샤넬백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 부인이 샤넬백 받아도 돼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줘두면 무죄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사실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선거 과정에서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근데 계약서 안 쓰면 안 돼요. 쓰면 돼요. 예, 그러면 그냥 다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판례를 남길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면에서 국민들이 지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당연히 이번에 다시 항소를 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데 민중기 특검이 사실은 힘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 우리 특검 3개 진행되면서 막 검난이라고 해갖고 뭐 성명서 나오고 그러면서 검사들이 뭐 다시 검찰로 돌아가겠다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 내용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면서 수사가 정말 차질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사실 많은 정황과 증거를 정말 재판부가 사실은 탄핵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뇌물을 받을 때도 이거는 청탁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실제로 명태균과도 수많은 노치록이 있으니까 사실 김영선 공천이 여사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여론조사와 이 공천과의 관계가 상관없이 공심에서 그냥 땅땅땅 회의만 하면은 이거는 무죄 이런 방식으로 우인성 판사가 판단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2심에 가면은 지금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해진 바에 따르면 판결문에 김건희 주가 조작의 무죄가 된 그 근거가 이 일당들이 주가 조작 일당들이 뒷담화를 했대요. 김건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공범이 아니다라는 결론에까지 이르는 건데 예. 이게 맞아요? 저- 변호사시니까. 저도 이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예. 이 혐의가 이렇게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게 좀 놀랍긴 한데요. 아하.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그 선수들이 뭐 주범들이겠죠. 김건희를 두고 김건희처럼 싸가지 없게 하지 말고라고 이제 뒷담화를 한 그렇죠. 정황을 두고 이런 녹취와 뭐 이런 거를 무죄 근거로 삼았는데요.
실제로 이게 무죄 결정적 근거가 된 게 법리적으로 저는 취약하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면은 작전 세력들이 그 전주를 향해서 뭐 까다롭고 예민하다 이렇게 불평하는 일은 늘 발생하고 특히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주가 돈을 뭐 얼마나 되고 언제 되고 뭐 이런 식의 또 불만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이런 범죄 집단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재판부가 이런 걸 근거로 김건희가 단순 투자자라고 판단했는데 사실은 이게 선수들이 싫어했으니 공범이 아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공유했고 행위를 가담했다. 이걸로 범죄의 성립을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으로 무죄의 그러니까. 근거를 삼은 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거는 당연히 항소심 가서 깨질 논리라고 보입니다. 예, 저는 예. 이거는 정말 그 판사가 봐주려고 어그로를 끈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끌었다. 네, 실제로 공범 정범에서 공범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요. 서로는 그렇죠. 뒷담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셋이 뭔가 음. 모의를 했어요. 근데 약간 내가 우린 거를 뒤에서 씹었어. 그리고 근거를 남겼어, 카톡에. 그러면 봐줄 수 있다는 이런 하나의 또 그러니까요. 선례가 되는 뭐야. 거잖아요. 평소에. 아니 김건희 씨는 본인이 쩐주로서의 기능적인 업무 분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 정범으로서도 전내의 그런 판결들을 보면은 분명히 유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뭐 이런 욕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회피시켜 주는 것 자체가 봐주기 위해서 정말 그 의도적으로 그런 근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김건희 씨가 워낙에 돈 잃는 거에 예민하대요. 판결을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 비싸게 팔고 예,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예민한 김건희 아하. 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세 주가 조작에 있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유죄 판결에 활용되는 근거가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정말 이렇게 예민하구나. 그런 있는 부분도 사람들이 알수 더하다. 있었다. 예. 예. 유일하게 이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이 뭐라 그러죠? 뇌물은 아니었죠. 알선수재로 이제 유죄를 받았는데 통일교에서 한학자가 윤영호한테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 때문에 김건희에게 목걸이를 선물해야 된다. 그리고 윤영호가 윤석열 만나고 왔다라고 했더니 한학자 총재가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좋아했다고 하네요. 예. 네, 이 국모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은 되게 좀 너무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예. 이 봉건적 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그 조선시대 왕비에게 쓰던 말이죠. 근데 지금 민주공화국이고 지금 선거로 치러진 대통령을 뽑는데 그 배우자를 국모라고 칭하는 그리고 더구나 명품 목걸이를 이렇게 상납하려고 이제 그렇게 선물하려 했다는 게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그래서인지 더 그 정교 유착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정말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많이 진행됐구나라는 게 더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지지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 후원을 했다기보다는 뭐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죠. 뭐 이런 부분에 종교적이나 정서적 약간 주술적 이런 유착이 더 강하게 의심되게 되는 대목입니다. 통일교와 굉장히 강하게 유착이 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예. 우선은 이 시점이 그 목걸이 6천만 원짜리를 줬던 한학자 총재의 시점이 그 나토 정상회의 순방 가가지고 그때 밤클리프 앞에 목걸이 차고 나서 논란이 된 타이밍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상당히 대통령 초기에 나토 순방 할 때 막 이슈되고 그 이후의 일인 것 같은데 이 국모라는 의미는 사실은 뭐 유경수 여사도 국모라고 불렸던 어떻게 보면은 보수 성지에서는 정말 우리는 여사라고만 해도 지금 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사라고도 안 하고 김건희 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국모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수의 그런 보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분명히 그렇고요. 실제로 예전에도 김대식 현역 의원, 지금 22대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인데 한때는 국모였던 분이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니 김건희가 국모가 맞냐 하면서 그때도 왁자지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영부인을 권위적으로 표현하는 게 국모이고 또 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하. 또 한편에서는 예전에 본회의 때 김영식 의원이 질의하면서 국모라는 또 지칭을 했어요. 그때 그 김건희 씨가 캄보디아에서 위문 사진 찍을 때 그거 방어한다고 아니 우리 국모를 이렇게 명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를 국모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통일교에서도 국모로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이수정
이수정 교수가 그랬어요. 그 김건희 씨 논란이 막 되니까 아니 이번 선거는 국모 선거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국모 시리즈가 나오니까 진짜 김건희 씨가 나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다. 나는 왕비다. 이런 마인드로 3년간 통치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또 여기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21세기가 맞나요? 국무라는 말을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아, 저 권위적인 백성인가요, 사상인 그러면?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떠받들여야 되는 분들인 것이죠. 황당합니다. 예, 예. 어제 민중기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죄가 나온 부분까지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가지 저는 중요한 걸 보고 있는데, 하나는 재판부에서 예를 들어 전부무죄로 했잖아요. 예.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조범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오. 왜냐하면은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안 해서 방조라고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비판이 많습니다. 예, 예, 축소 사실이고 같은 사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좀 적극 재판을 하면 적어도 주가 조작의 종범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 우인성 판사는 아예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보통은 저런 경우 성명을 해서 방조 혐의라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유죄를 때리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좀 적극 판단을 전혀 안 한 경우고, 아하. 그리고 사실은 지금 특검이 잘못했다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방조라고 바꾸지 않은 이유가 공동정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 실행행위를 직접 했고 시세 조종을 직접 가담을 했습니다. 단순히 좀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최근에 이런 모든 게 다 공동정범 이런 것 판례들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아하.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통장만 빌려줬거나 전달책이기만 해도 같이 다 공동정범으로 그래요? 처벌을 아, 받아요. 굉장히, 그래서 대학생들도 막 1, 2년 실형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런데 방조범조차 아직 판단을 안 한 것은 정말 잘못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다. 그래서 방조범으로 했다 하더라도 면소 판결일 거다라는 식의 재판부가 과하게 자기가 변호를 해버립니다. 그 부분도 기존에 권오수 주범에게는 포괄일죄를 적용해서 2010년도 거부터 다 일죄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았을 겁니다. 근데 김건희 재판만 앞에 거 뒤에 거 따로 해서 앞에 거에 좀 주로 이제 개입을 했거든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 부분만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건 공소시효 지나서 의미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특검이 다툴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공천개입 관련해서도 사실 뇌물이나 정치자금 할 때 이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매우 엇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의 선거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무죄를 때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일반인도 알겠다. 범죄를 저지르면서 누가 계약서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 안 쓰면 모든 게 다 익스큐즈 된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도 그러면은 계약서 없으면 그러니까, 무죄 나오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장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공천 과정에서도 그게 땅땅땅 뚜렸다고 하지만 그 땅땅땅 뚜르기 전까지 얼마나 내가 김영선 해주라고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 모든 근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교도 이미 대선 과정서부터 청탁의 근거들이 윤영호 본부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차날백 처음에 준 게 어떻게 대가성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다시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1년 8개월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2심에서는 더 형이 올라갈 것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심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확신을 해요. 정말 이거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지 상식과 완전히 이제 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제 JTBC 방송에서 이제 다큐를 만들었는데 네, 봤어요. 김건희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김건희를 제2의 한국의 힐러리로 만들고 싶다. 아. 그래서 광주에 출마하도록 추진을 했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와, 너무 이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너무 놀랐어요. 예.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은 물론 유일한 공통점은 남편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김건희의. 예.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커리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본인이 오히려 더 많이 사회에도 기여를 많이 예. 한 부분도 있고 퍼스트레이디 이전부터 변호사기도 하고 아동 권익 운동가로 활동도 했고 실제로 본인이 당선된 그 상원 의원이었고 그리고 청문회를 통과한 국무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의 그 이력은 뭐 커리어가 아니라 알리바이입니다. 허위 학력이라든가 허위 그 경력 예.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정책적 비전이 아니라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뭐 그쪽 전문가였죠. 그렇죠.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법적 리스크가 있고 그런데 어째서 본인이 이제 힐러리를 모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비호감인데 출마를 하면 비호감을 잠재울 수 있다. 자신 있어 했대요. 라고 예. 하는 게 저는 뭐 힐러리 팬도 아니지만 힐러리를 너무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그때 왜 그 소방대원들 데리고 무슨 다리 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마포대교. 사진. 경찰 그러니까 경찰한테 그런 것들이 본인이 정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실제로 윤석열보다는 정무적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그래요? 만드는 데 있어서 뒷선에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네. 아니 윤석열도 대통령이 되는데 김건희가 못 될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이고 실제로 광주 비엔날레를 김건희 씨가 갔더니 반응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아니 우리 김건희가 광주에 출마한 것도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했더니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얼음이 됐다는 거예요. 할 이거 말이 있어서. 어떡하나.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김태우를 다시 강서구청장 아. 보궐선거로 출마를 시켜갖고 폭망했을 때 아하.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에 모였는데 김건희를 그러면 광주에 한번 했더니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저는 한번 광주에 한번 출마했으면은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 %나 받는지 그것 또한 정말 완전 현실에 있어서의 그 냉정한 판단을 받는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강남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강남이요? 예, 강남 출마를 그러면은 강남은 뭐 따놓은 당사니까 출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서 윤석열을 잇는 김건희의 행보를 사실은 기획을 했었던 거고 실제로 비상계엄 했을 때도 그런 거예요. 그때 힐건희 프로젝트 계속 나왔어요. 힐건희? 예. 그래서 윤석열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김건희가 대통령을 연이어서 한다. 아. 그리고 그런 것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대교에서 이거 마음 그렇죠, 치고 이렇게 그렇죠. 지지하는 거나 아니면은 여러 정말 용산에서 대통령실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죠. 김건희가 주인공이었죠. 예. 윤석열은 요만큼 있고 센터의 김건희가 이렇게 김건희.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종묘나 경복궁 근정전 갖고 이렇게 하고서는 그렇지. 지시하던 모습 쓰리빠 찍찍 근정전 껌은 안 올라가고. 씹었나 몰라. 예. 그리고 네. 왕의 의자에 올라가서 내가 저기 광화문까지 백성들이랑 신하가 다 보이는 거를 위에서 보면서 그 왕의 기운을 본인이 뿜뿜 느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모이자 앞으로는 내가 여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넥스트 플랜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소문이 아름아름 났었던 거죠. 근데 이게 디올백 논란 때문에 사그러들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올백 논란이 그때 나오지 않았으면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국회의원이 정말 될 수도 있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쪽 강남에 꽂으면 됐겠죠. 예. 근데 정말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이렇게 좀 어제 그 다큐를 보고 더 이제 속상했던 예, 거는 당시에는 그냥 비판만 하고 혹시나 했던 그런 그 김건희에 대한 뭐 이미지 화보들 촬영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로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했다는 게 진짜 민생에는 신경 1도 안 쓰고 아. 그렇게 김건희를 어떻게든 한 번 더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일념으로 예. 정말 영구 독재 그 하려는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로 지금 확정이 됐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김건희 씨의 이 정말 그 욕심은 검찰총장 이전부터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서울의 소리랑 7시간 녹취에도 나오잖아요. 예.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내가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조국 우리가 구속시켰잖아. 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내가 뒤에서 열심히 조정해갖고 역할했어. 아. 이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발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힐건이 프로젝트의 욕심이 아니라 그것은 검찰총장 그리고 그 이전부터 김건희의 아. 야심은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V1, V2라고 해서 V2가 김건희를 지칭을 했다가 나중에는 김건희한테 가야 이야기가 된다. 그렇죠. 일이 진행이 된다 이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러니까 모든 청탁 그리고 모든 라인들은 맞- 다 예. 김건희한테 가서 그게 다 뇌물로 가고 거기서 김건희한테 얘기하면은 그날 하루 아침에 뚝딱 뭔가 결정이 나고 그러는데 윤석열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통하지도 않고 뭔가 예. 진전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아. 권력의 냄새는 아주 잘 맡습니다. 예. 아니 저기 해외에 방문하는 그 일정에서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국무위원들하고 직원들을 다 불렀대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막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고 슬리퍼를 신은 김건희가 나타나서 일장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야. 우리랑 함께 이런 걸 하자. 그리고 나중에 나랑도 따로 이 사람들 만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별로 그 윤석열이 기분 나빠지를 않았던 게 가만히 있었대요. 예, 이번에 재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뭐 김건희 뭐 피고인 김건희나 김건희 씨라고 불렀다고 막 그거 가지고 항변을 하고 야. 또 자기가 나중에 자기 그냥 집에 가도 와이프도 없는데 그냥 여기 구속돼 있을 테니까 뭐 선고를 늦게 해달라 이거 되게 진심이 그러니까요. 느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김건희가 V0 역할을 했던 거에 모두 본인조차 윤석열조차 다 동의가 됐고 모든 사람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 정말 그 어허. 김건희가 윤석열의 그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정말 김건희를 사랑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멘트에서 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으니 얼마나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튼 진실은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조사받으러.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이 국가를 본인이 이끌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 근데 화나는 거는 변론 전략이 먹힌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또 그런 의도가 받아줬어. 없었다. 그래서 예. 1년 8개월을 받았고 저는 불안한 게 나중에 정말 형 약하게 받고 네. 뭐 집행유예나 아니면 정말 보석으로 풀려나갖고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가능성 완전히 예? 지금 차단돼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출마하는 거 아닌가요? 저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렇군요. 예.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지금 무죄를 선고를 받았으니까 2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뭐 그냥 바로 출마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 14개가 여전히 좀 예. 기소돼 있고 앞으로 재판도 받아야 되고 2차 종합특검도 있고 그래서 갈 길이 많긴 한데요. 그렇죠. 김건희가 나의 이런 여러 가지의 흑역사를 오히려 오히려.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출마로서 나는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 극우이기 때문에 일부의 윤 어게인 세력이 또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허경영스럽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당 뭐 지금도 의문이지만 만약에 김건희를 국민의힘 출신으로 그렇게 출마를 시킨다면 점점 더 좀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당이 돼가지고 부디 저의 상상이 과도한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과도한 그렇죠. 예.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그렇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냥 과도하게 상상하신 걸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 바랍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한 언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홍정민 전 민주당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